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신영화입니다. 토익 LC 공부에 꼭 필요한 공부법 가이드와 프리 팁 관람을 위하여 영상 시청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Part 1, 2 리뷰법과 Part 3, 4의 쉐도잉, 패러프레이징 방법을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어쌤 신영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Part 1과 Part 2 고득점을 위한 리뷰 방법과 받아쓰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스닝은 어떻게 리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청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구독, 좋아요.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리스닝은 어떤 방식으로 리뷰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면서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대부분 Part 1과 Part 2를 리뷰할 때에는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다시 듣고 아, 이래서 틀렸군. 다시 들어보니 이게 정답이네. 정도로 리뷰하고 계실 텐데요. 토익은 결코 양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틀리는 문제들만 다시 들어본다고 해서 실력 상승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Part 1과 Part 2는 근본적인 청취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파트입니다. 청취력, 즉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제 말 안에 담긴 어휘나 문장 구조 등을 생각하면서 해석하고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니죠. 제 말이 들리는 순간순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청취력이고 이러한 청취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파트가 바로 Part 1과 Part 2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Part 1과 Part 2의 리뷰 방법은 단순히 틀린 문제만 다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취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능동적인 학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첫 번째, 귀와 입으로 리뷰하기. 청취력 향상을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보고 듣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듣고 소리내어 따라 읽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리스닝은 스피킹과 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우의 음성을 듣고 그 억양과 리듬, 강세를 모두 흉내내어 따라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 교정되어야 귀도 뚫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때 확신 없이 정답을 선택한 문제의 경우 풀면서 별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풀이 후에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와 별 표시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스스로 다시 정답을 찾아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리뷰 방법입니다. 깊이 있고 능동적인 리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끊어듣기와 반복 청취를 할 수 있는 컴퓨터용 청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스크립트에 수록된 모든 문장과 질문들을 귀와 입으로 리뷰합니다. 우리는 Part 1과 Part 2에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 Part 1에서는 6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에 보기 4문장이 제시되니까 Part 1에서는 총 24문장을 귀로 듣게 됩니다. Part 2는 어떨까요? 총 2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Part 2에서는 한 문제에 질문과 보기 3개가 나오니까 역시 4문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100문장을 귀로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모든 124개의 문장들을 리뷰하는 것입니다. 귀와 입으로 말이죠.
이때 스크립트는 앞에 두되 스크립트를 먼저 보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청취력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가급적 스크립트를 안 보고 듣고 따라 말하길 권장합니다. 만약 청취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된다면 스크립트를 보면서 따라 말해도 좋습니다. 모든 문장들을 듣고 끊고 영어로 따라 말하고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리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문장들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Part 1에서 다뤘던 예문인데요. 자, 듣고 끊고 영어로 따라 말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을 소리내어 내뱉는 거예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A. Salt is being sprinkled on the meal. Salt is being sprinkled on the meal. 소금이 식사 위에 뿌려지고 있다. 자, 된다면 다음 문장도 동일하게 넘어가는 거죠. B. One of the women is stirring some food. One of the women is stirring some food. 여자들 중 한 명이 음식을 젓고 있다. 됐어. 그럼 pass. 다음 문장도요. C. One of the women is drinking from a glass. One of the women is drinking from a glass. 여자들 중 한 명이 유리잔으로 마시고 있다. 됐어. 그럼 넘어가서 보기 D번도요. D. A knife is resting on a cutting board. 잘 들리지 않았다면 반복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끊어 들으셔도 돼요. A knife is resting on a cutting board. A knife is resting A knife is resting on a cutting board. on a cutting board. 칼이 도마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질문을, 문장을 모두 듣고 영어로 따라 말하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넘어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 주셔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우의 억양, 강세, 리듬을 최대한 똑같이 흉내내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는 책에 의한 발음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귀가 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급적 한 호흡에 따라 읽어주셔야 합니다. Salt is being sprinkled. 끊기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호흡에 말하듯이 Salt is being sprinkled on the meal. 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해주세요. 특히 Part 1의 경우 모든 보기 문장들을 따라 말하면서 연상되는 관련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Part 2로도 연습해 볼까요? 지난번에 다뤘던 문제들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죠. Number 3. Do I need a password to use the server? Do I need a password to use the server? 따라해 볼까요? Do I need a password to use the server? 자, 가급적 성우와 똑같은 강세와 억양, 리듬을 흉내내면서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서 듣고 따라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Do I need a password Do I need a password to use the server? to use the server? 이런 식으로요. 자, 해석하면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필요한가요? 괜찮죠? 자, 그럼 보기들도 모두 정리하고 갑니다. A. I'll lend you my parking pass. I'll lend you my parking pass. I'll lend you my parking pass. 제 주차권을 빌려드릴게요. Pass. B. The servers here are very nice. The servers here are very nice. 이곳 종업원들은 매우 nice 하네요. 넘어가죠. C. It's open to anyone. It's open to anyone.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자, 이렇게 정답과 관련 없는 보기 문장들도 모두 듣고 따라 읽는 훈련은 특별히 context, 상황이 제시되지 않는 part 2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들어와도 바로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장들을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따라 읽고 해석하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받아쓰기 방법.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 읽기를 하다 보면 잘 들리지 않아서 따라하지 못하거나 혹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장들에 한해 받아쓰기를 진행하는데요. 듣기 공부를 하면서 받아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는 받아쓰기였을 겁니다. 어딘가 여백에 한번 적어보고 확인하는 정도였거나 받아쓰기 노트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처음 몇 장만 쓰다만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우선 왜 받아쓰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청취력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에게 매우 관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듯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정확히 듣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받아쓰기를 해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들과 나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보완해 나갈 때 실력이 상승하고 청취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받아쓰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받아쓰기를 해 나간다면 분명 청취력과 점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계적인 받아쓰기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일반 규격의 노트, 펜, 그리고 2가지 색상의 형광펜입니다. 자, 노트를 반으로 접으세요. 그럼 중앙에 접은 선이 생기겠죠?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받아쓰기를 진행합니다. 받아쓰기를 할 때에는 반복 청취도 가능하고요. 끊어 들으셔도 됩니다. 암기해서 적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두고 최선을 다해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스크립트를 확인해서 채우지 못하거나 잘못 적은 부분들을 채워 넣고 수정해 둡니다. 이때 the, a, an과 같은 관사나 비동사, 조동사와 같은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기능어들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문맥을 전하는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이런 기능어들은 잘 들리지 않아도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형광펜으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의 표시를 해 두는데요. 색깔마다 듣지 못한 이유를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아쓰기를 하면서 채우지 못했던 이유가 어휘력의 문제였다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였는데 듣지 못했다면 발음의 문제가 되겠죠? 발음의 문제였다면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 아래에는 어휘나 문법 관련 필기를 간단히 해두시고 오른쪽에는 내가 받아쓰기 한 문장에 우리말 스크립트를 옮겨 놓습니다. 두세 칸을 띄우고 동일한 방법으로 받아쓰기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받아쓰기를 하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전에 받아쓰기 했던 문장들을 반복해서 보고 소리내어 따라 읽습니다. 2주 전에 받아쓰기 했던 문장을 보면 아, 내가 이때 이 단어를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아, 이 부분은 발음이 뭉개지면서 이렇게 발음이 됐었었지.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겨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말 스크립트만 보고도 바로 영어 문장을 되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art 1과 Part 2에 등장하는 문장과 질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듣지 못했던 문장과 질문들을 반복해서 따라 읽는다면 우리의 뇌에 영어식 문장 구조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새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패턴의 문장을 듣게 되면 바로 듣고 바로 해석하는 직청직해가 가능해지죠.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Part 1과 Part 2의 리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Part 1과 Part 2의 만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깊이 있는 리뷰 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점검하는 식의 리뷰가 아닌 정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리고 능동적인 리뷰가 병행되어야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Part 3 and 4의 스키밍 방법에 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토익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스키밍. 과연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스키밍을 하고 계신가요? 또 타이밍을 맞추어 문제를 푼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art 3, 4가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Part 3, 4에서 잦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Part 3 and 4 고득점 달성을 현실로 만들어줄 그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구독, 좋아요. 토익 시험은 아직까지 문제지를 배부받는 paper based test입니다. 문제지를 보며 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 연필로 마킹을 한 후 문제지와 OMR 카드를 모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임을 의미하는데요. 토플이나 토스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응시해야 하는 시험들과는 달리 토익은 문제지를 배부받기 때문에 지문을 듣기 전 문제와 보기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파트 3 and 4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토익 Part 3와 Part 4에서는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는 전략을 많은 이론서에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흔히 스키밍이라고 하죠. 빠르게 훑어보고 요점을 파악하는 스키밍은 독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파트 3와 Part 4의 안내방송, Directions in this part로 시작하는 방송이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지문의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두는 스키밍을 시작합니다. 스키밍을 위한 시간은 약 30초.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문제와 보기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는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키밍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키밍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스키밍을 안 하면 안 돼? 왜 꼭 스키밍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토익 이론서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학원에서 쌤이 하라고 했어. 라고 답하실 건가요? 스키밍을 왜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스키밍을 더욱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스키밍의 목적은 바로 predict,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단서는 누구의 말에서 노려들을 것인지, 화자들은 혹은 화자와 청자들의 관계는 무엇일지, 앞으로 듣게 될 지문은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등에 관해 예측하기 위해서 스키밍을 하는 거예요. 즉,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백지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더 수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일지에 대해 문제와 보기를 통해 예측해보고 지문을 듣게 되면 전반적인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문이 시작이 되었을 때 지문을 듣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스키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밍은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끝내두어야 합니다. 지문이 시작이 되면 읽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듣는 것입니다. 리스닝 시험이니 당연히 듣는 것에 집중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Part 3 and 4의 잦은 실수로 고득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스키밍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문제와 보기가 놓여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문이 시작이 되면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미처 읽어두지 못한 보기를 스키밍을 하고 있다거나 눈에 보이는 단어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오로지 지문을 듣는 것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이 시작이 되면 듣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기 위해 스키밍을 해두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구독, 좋아요. 스키밍 핵심 포인트. 우선 스키밍은 결코 암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정답을 선택하려고 보면 보기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동시에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스키밍은 보기를 암기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한다면 듣고 빠른 속도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죠. 순발력 있게 정답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스키밍을 해두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스키밍을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 30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앞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거나 놓친 문제들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되면 이 30초의 시간마저 줄어들게 되겠죠. 제한된 시간 동안 스키밍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스키밍에도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기. 여러분, 문제와 보기 중에는 어떤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지문에서 들어야 할 3가지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기에 크게 집착하지 마세요. 만약 보기를 미처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어쩌지 싶다면 각 문제의 보기 2개만 읽어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왜 틀리는 걸까요? 보기를 미처 다 읽지 못해서 틀리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죠. 정확히 들으면 보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만약 스키밍을 위한 시간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세 문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장문형 보기, 단답형 보기. 시간이 없을 때 장문형 보기와 단답형 보기, 즉 읽을 게 많은 보기와 짧은 보기 중에서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장문형 보기입니다. 읽을 게 많은 긴 보기를 미리 읽고 각 보기의 요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나중에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 더욱 유리하죠. 단답형 보기는 눈으로 훑어보고 빠르게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반면 장문형 보기는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 지문이 흘러가는 동안 보기 해석을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장문으로 제시된 보기들을 우선순위로 읽고 요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서는 더욱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표시. 스키밍과 관련해 문의해오는 부분 중 하나는 시험지에 표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인데요. 우선 토익은 문제지와 OMR 카드를 따로 배부받는 시험으로 이때 문제지에는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듣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규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규정은 물론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낙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난 삼아서 글을 적는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 즉 낙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돼요. 정답을 체크해 둔다든지 눈여겨볼 키워드의 밑줄 혹은 동그라미를 살짝 그려놓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또 토익 시험은 연필로 마킹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지와 OMR 카드를 제출할 때 문제지에 거슬리는 표시들은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키밍과 관련된 문의 중 또 하나는
선생님, 그럼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하나요? 품사를 좀 알려주세요. 명사, 동사, 형용사? 키워드 표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특정 단어의 표시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기를 읽을 때 각 보기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눈으로만 글자를 읽고 키워드, 특정 단어를 찾아 표시하는 것에만 급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스키밍 시에는 반드시 문제의 요점과 보기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표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떤 단어에 표시를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문형 같이 보기가 길게 제시된 경우에는 빠르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눈으로 글자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시선 처리. 마지막으로 시선 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문이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청취력이 다소 취약한 분들의 경우 지문이 시작이 되면 보기에 시선을 두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단어가 들리는 것 같다 싶으면 해당 보기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죠. 물론 이런 방법으로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문에서 언급된 표현이 보기에서 다른 말로 바뀌어 표현되어질 경우 득점률이 낮아질 수 있겠죠. 고득점을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듣고 확신을 갖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해요. 스키밍은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끝내두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문이 시작이 되면 오로지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시선은 가급적 보기가 아닌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내가 노려들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문제를 노려보면서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인지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난 후 보기를 확인하면 정답만 눈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답 보기들은 거슬리지도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들으면 보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때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정확하게 듣지 못했을까요? 청취력의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 파트 3와 4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들어보면 이게 정답이었네, 아쉽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청취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집중력이 분산되어서 단서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보기에 시선을 두게 되면 듣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듣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정답 선택,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의 시선 고정. 듣고 선택, 다음 문제의 시선 고정.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단계별 스키밍 훈련. 실전에서 스키밍 전략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면서 저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계별 훈련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p 1. 처음에는 Part 3와 4의 문제 유형과 빈출 표현들을 익히고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입으로 모든 문제와 보기를 소리내어 해석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지문을 듣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지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돌아가서 해당 지문을 다시 듣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끊어 들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스스로 정답인지 아닌지 여부를 고민해보고 채점해보는 거예요. 다음 스텝 2. 어느 정도 스키밍이 익숙해진 것 같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스키밍하는 연습에 집중합니다. 다음 지문을 위한 스키밍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놓친 문제들은 과감히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 제한을 두고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지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지문들을 반복 청취로 스스로 채점합니다. 스스로 채점하는 것은 동일해요. answer 키를 보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스스로 반복해서 들으면서 혼자서 스스로 채점을 하시는 거죠. 스텝 3. 스키밍에 완벽 적응이 되었다면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 리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틀린 문제를 포함하는 지문 위주로 선별해서 복습합니다. 우선 시간 제한을 두고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을 풀어보시고요. 대신 정답은 따로 표시를 해두세요. answer sheet을 활용한다거나 혹은 노트에 정답만 따로 기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난 후 answer 키를 보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틀린 문제가 있는 지문은 선별적으로 리뷰를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 전체적으로 세 문제가 표기되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틀렸다고 해서 이 한 문제만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한 문제를 포함하는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청취로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받아쓰기 팁. 전체 지문을 받아쓰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채점 또는 리뷰 시에 지문 속 표현이 다른 말로 바뀌어 있는, 즉 paraphrase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단서가 되는 문장이나 구를 보기 옆에 바로 짧게 적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타이밍. Part 3와 4에서 타이밍을 맞추어 문제를 푼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타이밍을 맞추며 문제를 푼다는 것은 화자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자가 단서를 다 말하고 난 후에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를 언급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준비됐어! 오케이! 단서를 노려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뒤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나요? 아니죠. 물고기가 갈 길을 예측하고 미리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물에 걸려드는 순간 낚아채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키밍을 통해 어떤 정보를 노려들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한 후에 지문을 듣습니다. 따라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시선을 문제에 미리 고정시키고 듣는 것에 집중해야 단서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앞서 가 있어야 노려 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뒤따라가게 되면 단서에 확신이 없고 그럼 보기에서 머무르게 되고 고민하는 찰나에 그 다음 문제의 단서가 또 지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 지문이 끝나 있는 경험 한 번쯤은 모두 겪어보셨을 거예요. 토익은 화자의 말 빠르기뿐만 아니라 전개가 매우 빠른 시험입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과는 별개로 순발력과 결단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기도 하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 또 타이밍을 맞추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토익 시험에서는 스키밍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자, 그럼 쌤이 준비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또박또박 해석을 함께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13번입니다. 남자에 따르면 금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을 정확하게 입으로 소리내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스크립트 상에 있는
해석처럼 정말 예쁘게 번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리 내어서 자신 있게 여러분 문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곱씹어서 되뇌면서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A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will gather, 모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기 B번에서는요. 배송품이 도착을 할 것이다. C번에선 식당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 것이다. 보기 D번에서는 요리 경연대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3번 문제는 우선 화자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말에서 단서를 노려 들어야 하겠죠. 특별히 Friday라는 이 문제 속 키워드 주변에서 단서를 노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남자는 무엇에 관해 질문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ask about의 형태의 질문은 남자가 질문하는 것, 문의하는 것을 묻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문제 역시 남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겠죠. 남자가 상대방인 여자에게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볼지 확인해 보죠. A번은 할인, 보기 B번에서는 지불 방법. 예를 들자면 카드로 결제 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찰로만 내야 되나요?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할 수 있겠죠. 보기 C번에서는 ingredient 하면 재료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넣는 그런 재료를 ingredient라고 합니다. 보기 D번에서는 배송 날짜에 관해서 문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까요? 여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겠죠.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단서를 언급할까요? 여자가 단서를 언급하겠죠. 여자가 언급하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점, 안 좋은 상황을 주목해서 노려들어야만 합니다. 자, 보기를 확인해 볼까요? 물건이 out of stock 이라는 것은 품절인, 재고가 없는 이라는 의미죠. sold out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제품이 재고가 없는 거예요. B번의 경우는 판촉 행사가 끝이 났다. 보기 C번에서는 가격표가 부정확하다. 보기 D번에서 제품이 이제 기한이 만료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된 세 문제 그리고 보기를 우리말로 곱씹으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석하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 3개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내가 노려들어야 할 3가지 정보가 무엇이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남자의 말에 단서를 노려주셔야만 합니다.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행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마 그와 관련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문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여자의 말에서 어떤 문제점이 언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스키밍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쩌면 아마도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네, 상점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스키밍 다 꼼꼼히 준비가 되었죠, 여러분? 자, 이제는 들으면서 시선은 문제에 고정시켜 주시고 듣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서 앞서가서 타이밍 맞춰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음원 플레이 해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be getting together this Friday to make an Indian-themed dinner. Does your store sell curry sauce? Yes, we do. Just head to the area at the back of the store where we keep the foreign foods. There is a wide assortment of Indian food products there, including ingredients such as curry and other spices. That's great. I'll probably get a few items then. Just note that there's one minor issue. We don't currently have any basmati rice. We're expecting another shipment tomorrow. Oh, that's fine. We have some already. 자,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엔 저와 함께 다시 들어보면서 각 문제의 단서를 정확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남자의 말에 따르면 금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묻고 있었는데요. 지문 첫 대사를 잘 들어주셨어야 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be getting together this Friday to make an Indian-themed dinner.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be getting together this Friday to make an Indian-themed dinner. 자, 시작하자마자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be getting together this Friday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바로 단서가 언급되고 있었는데 문제 속의 키워드였던 Friday 앞으로 단서가 언급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서 상황에 집중하고 문맥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제 친구와 제가 are going to be getting together as a get together 이라는 것은 모이다 라는 의미 혹은 만나다 라는 meet의 의미가 됨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친구들과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모일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an Indian themed dinner. 인도 음식 인도 테마의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과 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이쯤 되면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남자는 자, 금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과 모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getting together 이라는 표현이 보기에서는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기가 되어 있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친구들이 will gather, 모일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Does your store sell curry sauce? 네, Does your store sell curry sauce? 커리 소스를 판매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잇따라서 남자가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의 단서가 붙어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남자가 지금 문의하고 있었어요.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커리 소스를 판매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Yes, we do. 네, 저희 있어요. 커리 소스가 있습니다. Just head to the area at the back of the store where we keep the foreign foods. 네, 외국 음식을 보관하는 곳 저희 상점의 뒤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문제였던 남자가 문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 curry sauce를 판매하는지 판매하지 않는지인데요. 이 curry sauce는요, 보기에서 어떤 표현으로 바뀌었나요, 여러분? 그래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curry sauce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요? 네, ingredient, 재료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ingredient로 선택해 주셔야만 해요. 자, 단서가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문제의 요점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그래요. 여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here is a wide assortment of Indian food products there, including ingredients such as curry and other spices. That's great. I'll probably get a few items then. 네,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자, 계속 듣고 건너가 보죠. Just note that there's one minor issue. 자, 바로 이 부분이 신호탄이 되겠네요. Just note that there's one minor issue. 어떤 부분을 통해서요? Just note. 자, 주의해 주세요라는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one minor issue, problem. 약간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되겠죠? We don't currently have any basmati rice. We don't currently have any basmati rice. We're expecting another shipment tomorrow. 네, 여러분, 바스마티 라이스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내일 다른 배송품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스마티 라이스는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 인도 음식을 먹을 때 길다랗게 생긴 향기 나는 쌀, 알고 계시죠? 그 바스마티 라이스가 현재로서 없다라고 했고, 내일 배송이 이제 도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즉, 여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은 그렇죠. 바로 이 바스마티 라이스라는 하나의 제품, 아이템이 현재 out of stock, 재고가 없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제한을 갖지 않고 문제랑 보기를 또박또박 곱씹어서 해석을 해보고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문을 들어보니까 더욱 듣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듣고 난 후에 보기를 확인했을 때 정답에 확신을 갖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파트 3,
4의 핵심 전략인 스키밍에 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온 스키밍은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확실히 큰 도움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빠르고 정확한 스키밍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인 스키밍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Part 3, 4 득점률은 반드시 점점 올라갈 거고 어느 순간 즐기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토요 영화 주제는 그동안 다루었던 Part 3와 4 고득점 달성 전략 시리즈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paraphrasing입니다. 토린이 여러분부터 고득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까지 저의 토요 영화 시리즈를 정주행해 오셨다면 토익에서 등장하는 파트별 문제 유형들과 접근법, 전략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을 텐데요. 토요 영화가 처음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정주행 고고! 정말 알찬 토익 고득점 깨알 팁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Part 3와 Part 4 만점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내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Part 3와 4의 난이도 총평시에 염두에 두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paraphrasing의 정도인데요. paraphrasing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사 paraphrase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istening과 reading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토익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paraphrase를 해야 하지는 않지만 엘스의 Part 3 그리고 4에서 우리가 귀로 들은 표현이 눈으로는 다른 말로 바뀌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araphrasing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특히 Part 3와 4의 난이도가 높은 달의 경우 paraphrasing의 정도가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들은 표현이 보기에서 언제나 항상 paraphrasing이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문에서 들린 표현이 보기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만 잘 맞춰서 들을 수만 있다면 들리는 대로 딱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죠. 물론 이 역시 청취력을 요구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만약 제가 출제를 하는 입장이라면 말이죠. 속사포 랩을 하는 성우를 심어 놓을 거예요. 말 진짜 빨리 하는 성우 있죠. 아무리 쉽고 간결한 문장이더라도 말이 빠르거나 억양이 생소하면 안 들려요 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Part 3와 4 문제지를 딱 펼쳤는데 와 완전 보기가 새까맣네 이런 경우 있죠. 장문형 보기를 잔뜩 제시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난이도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답 보기를 paraphrase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해 두면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한 사람만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토익 LC Part 3와 4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paraphrasing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절대로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paraphrasing의 5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첫 번째, 동의어를 사용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죠. 뜻이 같은 말, 즉 동의어를 사용해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해커스 이론서와 실전서로 학습을 하면 파트 3와 4에 자주 등장하는 빈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실 거예요. 보통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파트 3와 4가 취약하다면 빈출 표현들을 동의어 최소 2개까지 함께 정리해서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토익 세상의 비밀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위에 링크 보이시죠? 이 영상 아직 못 보셨다고요?
그럼 빨리 클릭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토익 세상의 비밀,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Part 3와 4에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들을 얼만큼 숙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매칭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라운드 1 갑니다. 자, 왼쪽에 적혀 있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단어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install이라는 동사의 동의어를 찾아라. 자, 우측에 있는 단어를 쭉 살펴보시면서 연결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set up. 잘하셨습니다. 설치하다의 흔한 동의어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examine이라는 동사. 보통 검토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동의어를 찾아볼까요? 자, 시간 3초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go over가 되겠죠, 여러분. 뭐 이 외에도요,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examine, 검토하다라는 동사의 동의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read라든지 review와 같은 표현들 모두 다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요, restaurant, 네, 식당의 동의어를 한번 찾아가 보죠. 3초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정답은 bistro. 네, 우리 식당을 일컫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죠. 바로 bistr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이 외에도요, 우리가 식당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때 dining establishment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postpone 뜻은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정답은 맞아요. 바로 put off.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연기하다. 토익에서는 뭔가 일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등장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prepare 이란 동사의 동의어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선택지가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네, 정답은 뭐가 될까요? 바로 put together가 되겠습니다. 동사 put together는요, 무엇을 만들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마지막 meet의 동의어는 네, 바로 get together로 연결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라운드 2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파트 3와 4의 빈출 표현. 자, 다시 한번 매칭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fix, 수리하다. 어렵지 않네요. 자, 괜찮죠? 정답은 repair.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participate,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동의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은 take part. 잘하셨어요. 자, 이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토익에서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요, contact. 연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contact, 동의어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네, 바로 get in touch가 되겠습니다. 연락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자, 이어서 그 아래에 manual이라는 표현은요, 설명서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자, 설명서의 동의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가 보세요. 그렇죠, 바로 handbook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emonstrate, 시연하다, 시범을 보이다 라는 의미의 이 동사, 어떤 동의어가 있을까요? 제시된 단어 가운데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explain, 설명하다 라는 의미의 explain이 demonstrate의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launch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출시하다 혹은 시작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의어를 찾아가 보면 남아있는 하나, 바로 begin이 되겠네요. 이때의 launch는 시작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모두 맞히셨나요, 여러분? 좋아요. 그럼 지문을 들으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시된 스크립트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 빈칸의 내용이요, oversaw projects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라는 건데요. 어떤 표현으로 이 oversaw projects가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자, 빈칸에 들어가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생각하셨나요? oversaw, 네, 감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동의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화자는 어떤 표현으로 언급했는지 지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introduce Kyle Grant, our guest speaker for this special public seminar.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here in our town of Chesterville.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네, 여러분, Kyle 뒤에 동사로 oversaw라는 동사의 동의어가 등장합니다. 잘 들렸나요?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바로 managed 였어요. 자, 과거 시제다 보니까 managed. 다소 발음이 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네요. 다시 한번. Kyle manag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네, 그럼 Kyle은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managed, 관리했다, 감독했다 라는 동사 oversee의 동의어 manage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동의어를 사용해서 managed라는 표현 대신에 oversaw라는 동사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brainstorm some ideas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네요. 여러분, brainstorm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디어, 의견들을 생각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화자는 지문에서 어떤 표현을 언급했을까요? 자, 어떤 표현이 brainstorm some ideas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I'd like you all to think of ideas and share what you've come up with at the end of this week. I'd like you all to think of ideas and share what you've come up with at the end of this week.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무엇이었죠? I'd like you all to 첫 번째, think of ideas 였네요. 자, think of 하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and share what you've come up with. 빈칸에 들어갈 표현 바로 come up with 였습니다. 여러분, come up with something 하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특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think of, come up with 이런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바로 brainstorm 이란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사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방법. paraphrasing의 두 번째 방법은 사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 강의에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늘 권장하는 학습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영사전으로 하루 최소 2단어 정도 찾아보기인데요. 영영사전을 검색해보면 한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이게 paraphrasing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어휘력을 넓히고 paraphrasing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와 용법,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접하다 보면 영단어의 우리말 의미를 더 확장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토익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banquet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 사전에는 연회, 만찬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banquet이라는 단어의 영영사전 정의를 알아볼까요? 영영사전마다 각기 다른 표현으로 단어를 정의하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paraphrasing 훈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영영사전의 정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3가지 영영사전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A formal dinner for many people. 공식적인 저녁 식사, 많은 사람들을 위한 usually with toasts and speeches. 건배! 그리고 연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 두 번째 정의를 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an elaborate and formal meal. 아주 정교하고 공식적인 식사 for many people. 공통점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a large formal meal. 아주 성대한가 봐요. 커다란 큰 행사인가 보죠. 공식적인 식사 for many people, often followed by speeches. 연설이 뒤따르는 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자, 어때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formal dinner,
formal meal, 우리말로 연회라고 정의하는 이 banquet이라는 표현은요, 공식적인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주로 연설이 동반되는 저녁 식사를 하는 행사라는 것이죠. 이를 paraphrasing에 적용해보면 지문에서 언급된 banquet을 보기에서는 a formal dinner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용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어떤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니 summarize some data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네요. 자, 빈칸에 제시된 표현이 summarize, 요약하다. 자, 이때 data라는 것은 정보를 뜻하니까 정보를 요약하다라는 표현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Can you give me? 자, 남자가 요청하기를 저에게 자, give me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네, 바로 a quick overview라고 했습니다. 자, 빠른 개요, 전체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개요라고 하잖아요. 그 overview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즉,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Can you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바로 give m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대한 quick overview라는 것은 개요를 의미하겠죠. 전체적인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네, 전반적인 개요를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보의 개요를 설명한다라는 것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요약하다라는 동사 summarize가 되는 거겠죠. 바로 이 summarize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summarize는 뭐 하는 거다? 바로 give someone a quick overview of the information, of some information 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또다시 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시된 문장을 확인해 보니 The printer paper has run ou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프린터 용지가 run out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다 써버리다, 바닥이 나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프린터 용지가 바닥이 났다라는 이 표현을 지문에서는 어떻게 언급할지 한번 귀를 기울이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y handouts you need me to print in advance? Yes, but we don't have any more printer paper left. Yes, but we don't have any more printer paper left.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But we don't have any more printer paper left. 네, but we don't have any printer paper left 라고 이야기했네요. 해석해 본다면 더 이상 남아있는 paper, 용지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페인터 용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 run out, 용지가 바닥이 났다, 용지를 다 써버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아하, 이렇게 run out이라는 동사를 지문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남아있는 용지가 없어요 라는 식으로 풀어서 사전적인 정의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문장 구조를 바꾸는 방법. 자, 다음 방법으로 문장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거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키워드가 제시되는 키워드 SQ 문제 유형에서 이와 같은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시된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partments will be shown to clients. 아파트가 고객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 태를 확인해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아파트가 되고 보여지게 될 거다. 이렇게 수동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문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서 언급이 될지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The delay shouldn't be a problem as long as everything is ready by Friday. That is when I need to begin showing the apartments to possible tenants. That is when I need to begin showing the apartments to possible tenants.
네, 앞서서 the delay, 지연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금요일까지 준비가 되는 한 문제될 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 금요일에 화자가 무엇을 한다고 했죠? That is when I need to begin showing the apartments to possible tenants. 네. 자, 지금 지문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 능동태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I need to begin 무엇을 시작해야만 하는 날이다 라고 했죠. Showing the apartments 즉 화자가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을 시작하는 날이다. 누구에게요? 가능한 tenant, 잠재적인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자신이 보여주는 것을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서는 능동태로 화자가 제가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걸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한 이 부분이 보기에서는 apartments will be shown to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빈칸 속 표현이 이렇게 바뀌네요. Mr. Kaplan will tour the facilities. 자, Kaplan 씨가 tour, 견학을 할 거다, 시설을 견학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견학을 하게 되는 주체가 Kaplan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지문에서는 빈칸 속 표현 한번 어떻게 언급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가볼까요? On Monday, Mr. Kaplan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Mr. Kaplan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네, 자, Kaplan 이하에 will 하고 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Mr. Kaplan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Kaplan 씨가 자, will be shown around 이렇게 수동태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우리 show someone around라고 하면 누구에게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Kaplan 씨에게 be shown around 이렇게 수동태를 사용하게 된다면 캠퍼스 투어 안내를 받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Kaplan 씨가 시설을 투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지문에서 will be shown around our campus 이렇게 수동태로 언급한 내용이 보기에서는 태가 전환이 되어서 능동태로 바뀌어서 will tour the facilities 이와 같이 바뀌어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개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이번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토익 LC paraphrasing 정복을 위한 네 번째 방법. 바로 개괄적인 표현, 의미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copier, laptop, computer, projector. 자, 이런 표현들은 다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를 좀 더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어 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바로 equipment, machine, machinery, device. 장비, 기계, 기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개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바뀌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는요. 자, report, proposal, application, 기타 등등. 자, 이렇게 다양한 문서의 명칭들을 토익에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서의 명칭은 좀 더 개괄적인 표현으로 document, documentation, form. 이렇게 문서,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us, subway. 어때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대신 부를 때 우리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중교통이잖아요.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마지막, phone number, email address.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그렇죠.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되므로 contact information 혹은 contact detail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토익에서는 개괄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단서를 언급하고 보기에서는 이를 좀 더 개괄적이고 모호하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스키밍 시에는 이러한 개괄적인 표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some eyewear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some eyewear에서 이 eyewear이라는 것은 안경류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눈에 착용하는 것들 가운데 sunglasses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냥 glasses도 있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지문에서 이 eyewear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 모호한 표현이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등장할지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할까요? Pardon me. I discovered this pair of glasses underneath the table you were just sitting at inside the restaurant. Pardon me. I discovered this pair of glasses underneath the table you were just sitting at inside the restaurant. 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바로 this pair of glasses 였습니다. 안경이 등장했죠. 여러분, glasses, 안경이라는 것은 eyewear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서를 말하고 보기에서는 이를 좀 더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말을 바꾸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a device will be set up 이란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device라는 표현은 기기, 장비라는 의미로 다소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자, 지문에서는 이 기기가 설치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언급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Hello, Mr. Abdul. This is Janice Manning from Bold Internet Services. I'm calling to remind you that one of our employees is going to stop by your house at 4:30 p.m. on May 12th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install a wireless router였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지금 전화를 한 상황인데 직원 중 한 명이 이제 집에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었죠. 근데 방문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빈칸에 들어가고 있던 표현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 wireless router, 무선 공유기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공유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a device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지금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install, 설치하다라는 표현 역시 또 바뀌었네요. 이번엔 동의어를 사용했어요. will be set up 이렇게요. 또 태도 바뀌었네요. 괜찮아요? 네, 수동태로 말을 바꾸고 또 동의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좀 더 모호한 개괄적인 표현인 device를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시간, 기간 표현을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시간과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뀌어 표현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대표적인 빈출 표현을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a decade. 10년 단위를 decade라고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토익에서는 이직률이 높지 않아요. 한 직장에 기본 10년은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 10년 단위를 뜻하는 decade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쉽게 말해 10년 단위니까 10년, 10 years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weekdays, 우리가 주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weekdays는 Monday through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또 weekend, 주말 같은 경우는 Saturday and Sunday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annual 이라는 표현, 네, 빈도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죠. 바로 annual, 연례의, 연간의, 1년에 한 번의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표현 역시 다른 말로 바뀔 경우에 every year 또는 once a year, yearly 와 같은 표현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니까요. 제시된 문장 볼게요. It took him half a year to finish. 여러분 여기서 half a year 이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 half a year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1년의 반이니까요. 바로 반년.
6개월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6 months. 이렇게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지문에서는 단서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 beautiful piece of furniture, Albert. Where did you buy it? That cabinet? Actually, I made it. It took me 6 months to complete. It took me 6 months to complete. 네, 우리 예상했듯이 바로 half a year 이란 표현이 바뀌었어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6 months 였죠. 자, 남자가 캐비넷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간 표현은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흔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It will last a month in total. tota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총 한 달이 걸린다 라는 말로 지금 바뀌어 있네요. 자, 무엇이 한 달이 걸리는지 한번 지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여기서 last a month, 한 달이라는 이 기간 표현은 지문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등장할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Here at Strickland Furniture, we offer an incredible selection of home furniture. And right now we're having our annual month-long clearance sale. And right now we're having our annual month-long clearance sale. 들으셨어요, 여러분? 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annual, month long 이었습니다. 자, 재고 정리 할인 행사 앞에 수식어로 annual, 연례, month long, 기간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빈도와 기간 표현이 붙어 있는데요. 자, month long이라는 것은 한 달간의 한 달이라는 이 기간에 걸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It will last a month in total. 네, 총 한 달이 걸릴 거다. 한 달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다룬 paraphrasing 방법을 역으로 적용해서 예리하고 효율적인 스키밍을 함께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파트 3 두 지문과 파트 4 한 지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스키밍 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32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주어 자리에 the women 이렇게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듣게 될 이 지문이 바로 그렇죠. 3인의 대화 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자 2명과 남자 1명의 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지에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paraphrasing 방법을 역적용하는 거니까요. 자, 그 점을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A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기 A번에서 A device is broken. 자, 기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기라는 이 단어 다소 개괄적인 표현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device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기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랩톱,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요. 전부 device로 바꿀 수가 있죠. 또한 우리 broken이라는 표현 역시 이제 잘 나오는 표현으로 우리 이전 영상에서 동의어 정리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broken 또는 malfunctioning, out of order 이런 표현들로 바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B번의 경우는 주소가 부정확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incorrect라는 것은 주소에 어떤 error, mistake,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보기 C번에서는요. Stage is messy. 무대가 지저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한 상태라는 것은 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보기 D번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a microphone. 여기서 여러분 microphone이라는 것은 아까 보기 A번에 등장한 device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A와 D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네, 뒤에 있는 이 outdated라는 표현에 키워드를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이때 outdated라는 것은 구식인, 오래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의어를 생각해 본다면 out of date 또는 old fashioned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3번 문제. 자, 문제의 요점은 Ed Thompson이라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는 유추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면 Ed Thompson이라는 이름, 그 주변에서 단서를 노려야만 합니다. 보통 이름이 언급이 되면요, 이 사람의 직책이나 혹은 신분이 이름 주변에 수식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분이 속해 있는 어떤 부서나 회사, 또 직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1번에서는요, 회계사라고 표기되어 있고, B번은 파티 기획자. 자, C번에서는 personnel이라는 것은 인사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과 부장, 보기 D번에서는 기술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most likely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근무처로 단서를 언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기를 좀 훑어보니까 이 Ed Thompson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번의 accountant라는 회계사는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될까요? 그렇죠. Accounting Department에 속해 있는 분일 거고요. 그리고 보기 C번의 경우는 네, 그냥 보기 속에 personnel이라는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죠. 또는 human resources 이런 인사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기 D번의 technical employee라는 것은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maintenance department 혹은 technical support 기술 지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넘어가서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요점은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자, 이 문제는 남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직접 본인이 할 일을 언급할 텐데 제가 할게요 와 같은 표현을 노려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A번에서는요, 장소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venue라는 표현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기 B번에서는요, 자, 구매한다, replacement equipment, 대체 장비를 산다, 구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equipment라는 표현은 우리 좀 전에 보기에서 확인했던 device와 동의어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또 보이고요. 보기 C번의 경우는요. 자, contact, 연락하다라는 것은 종종 좀 더 구체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모두 contact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이때 employee, 직원에게 연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라는 표현 역시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혹은 직책으로 바뀌어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보기 속에 employee 외에도 worker, coworker, colleague 이런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지문에서 누군가의 이름, run in sales 혹은 곽대리, 김부장 이런 식으로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동료라든지 이름, 직책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D번을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자, 수리점에 물건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 아이템이라는 건 역시 다소 좀 모호한 개괄적인 표현인데요. 자, 다른 말로 바뀔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어휘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까요? 항상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문제 세 개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전개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여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언급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에드 톰슨이라는 분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에 남자가 관련해서 제가 뭘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지문입니다. 자, 들을 준비 되셨죠? 그러면 첫 대사부터 한번 쭉 문제 풀어보고 올까요, 여러분? 집중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Thank you both for helping me set up everything for our boss's retirement party. No problem, Peter. Glad we could give you a hand. Yeah. There's one issue left to address, though. Right.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Oh, really? Shouldn't we call Ed Thompson?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I think he's on vacation and will return tomorrow. Oh, that's right. I'll get in touch with him as soon as he gets back. 자, 문제 잘 풀고 오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언급하는 문제점을 묻는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첫 대사를 잘 들어야 이 전반적인 대화의 상황을 이해하며 출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 직업,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늘 첫 대사부터 집중하고 들어주셔야만 해요. 자, 아마도 주제가 문제점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Thank you both for helping me set up everything for our boss's retirement party. 네, 지문 초반부 남자가 상사의 은퇴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걸 도와줘서 두 분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 간의 관계겠네요. 그렇죠? 세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회사 직원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은퇴 파티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좀 더 들어보죠. 자,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문제점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지 말이죠. No problem, Peter. Glad we could give you a hand. Yeah. There's one issue left to address, though. 자, 여기에서 신호탄이 등장하는 거죠. There's one issue left to address, though. 바로 이 부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one issue입니다. 여러분, issue라는 것은 problem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라고 언급하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려들어야 할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한 번 더요.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The stage microphone is no longer working. 자, 마이크로폰 보기에 제시되어 있기도 했는데 무대의 마이크로폰이 no longer working.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것 토익 세상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우리 이전 토요 영화에서 함께 다루어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2번 문제의 정답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여자들이 언급하는 문제점은 결국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즉 고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이 마이크로폰을 어떻게 바꾸어서 표기해 두었죠? device로 바꾸어 표기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가 device, 마이크로폰이 동의어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보기 D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33번 Ed Thompson이 이제 등장할 차례인데요. 이어지는 내용 들어보세요. Oh, really? Shouldn't we call Ed Thompson? Ed Thompson 나왔어요.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자, he's in charge of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in charge of라면
그렇죠. 무엇을 담당하는 이라는 의미로 담당하는 업무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자, 이때 ed 탐슨이 담당하는 업무를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바로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자, 그럼 보수, 유지를 뜻하는 이 maintenance와 그리고 repair, 수리 작업을 담당을 하시는 분이 ed 탐슨입니다. 그러면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이 ed 탐슨의 직업은요. 그렇죠. 바로 technical employee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technician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repairman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분이 속해 있는 부서는 아마 maintenance department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I think he's on vacation and will return tomorrow. Oh, that's right. I'll get in touch with him as soon as he gets back. I'll get in touch with him as soon as he gets back. I will? 그렇죠. Get in touch with him 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익에서는 필요한 사람은 제자리에 없죠. 네. 또 이분, ed 탐슨, 이분 역시 지금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돌아오실 거래요. 그래서 남자가 말하길 제가 get in touch with him. 그에게 연락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바꾸어서 보기에 표현이 되어 있었죠. contact라는 표현이요. 이번엔 동의어가 되는 get in touch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정답 선택해 본다면 보기 C, 이번에 contact an employee가 되어야 되겠죠. 이때 employee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요. 지문 중반부에서 계속 언급된 바로 그분, ed 탐슨. 아까 33번 문제 속의 ed 탐슨이 보기에서는 employee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파트 3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스키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5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주제를 묻는 GQ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 초반부가 중요하겠고요.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번은 shipping update. 자, 여러분, shipping이라는 것은 선적 또는 배송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update라는 표현은 최신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최신 정보. 그렇다면 뭔가 배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B번의 경우는요. 기상 보도라고 되어 있고요. 날씨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기 C번의 경우는 contract, 계약, negotiation이라는 것은 협상을 의미하죠. 그럼 뭔가 계약을 두고 협상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만 하고요. 보기 D번의 경우는 insurance policy, 보험 정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으로 내려가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35번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점이 연결이 될 텐데 어떤 문제점이 등장할지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회사는 does not have insurance,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괜찮으시죠? B번으로 가볼게요. 자, 몇몇 items, 물건들이요. 배송이 되었는데 보기 B번의 포인트는 어디에 놓여져 있죠? 바로 wrong address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즉 잘못된 주소로 배송이 된 거니까 배송의 문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보기 C번으로 가볼게요. Poor weather conditions, 악천 후 안 좋은 날씨가요. postponement 하면 그렇죠. 우리 postpone 하면 미루다, 연기하다. 바로 그 단어의 명사형으로 연기, 지연을 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토익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잘 나오는 상황 중 하나, 토익 세상에서는 잦은 지연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연을 야기시키는 3대 원인 중 하나로 악천후가 나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때 보기 속에 등장한 이 poor weather conditions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문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은 날씨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heavy rain 가능하죠? 폭우 또는 heavy snow, 폭설,
storm이 또 토익에 많이 나오잖아요. 폭풍.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보기 가기 전에 postponement도 짚고 갈까요, 여러분? postponement이란 표현 보면 그렇죠.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그 단어 delay가 떠올라야만 하겠죠. 자, 이번에는 보기 D 확인해 보죠. 몇몇 제품들이요 were damaged, 손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amage드라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본다면요. 제품의 손상이 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제품이 broken, 깨졌다거나 혹은 cracked, 금이 가 있거나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다음 문제 37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왜 written notice, 서면 통지서를 필요로 하는가? 자, notice라는 것은 뭔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어떤 문서, 통지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written notice, 서면으로 지금 여자가 요청을 할 건가 봐요. 왜 여자는 이 written notice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A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imetable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timetable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무엇의 동의어가 되나요? schedule 또는 itinerary 등의 동의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정표 혹은 일정을 adjust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adjust는 조정을 하다. 자, 동의어가 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change 또는 revise, modify 등의 동의어들이 있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었고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compensation request라고 되어 있어요. 즉 보상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보상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compensation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다 할 때 사용되는 보상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아까 insurance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연결이 좀 되지 않나요? 보험회사? compensation? 보상? 참고로 토익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빈출 표현 가운데 하나인 이 reimbursement라는 표현 알고 계신가요? 네, reimbursement라는 표현은 상환을 의미하는데요. compensation과 reimbursement라는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는 돈을 돌려받는 다는 점이 있겠지만 이 compensation의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면 reimbursement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출한 사비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으로부터 상환을 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인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C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notify, 알리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동의어가 있다면 뭐 inform이 있겠죠. 자, 그녀의 superior. 자, 여기서 이 superior이라는 표현 또 짚고 가야 되겠네요. 그녀의 상사, 상사를 뜻하는 이 표현 역시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정답이라면 이 상사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인 직책 표현이 언급될 수가 있겠습니다. manager, director, supervisor 다 가능해요. CEO, president 모두 다요. 자, 그럼 그녀의 상사에게 changes,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자, D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역시 inform이 나오네요. notify의 동의어가 되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C, D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내용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delivery, delays가 되어 있네요. 자, 지연이 또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자, 배송 지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자, 그러면 우리 역시 또 세 문제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제를 묻는 문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문 첫 대사를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선 문제점을 묻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뭔가 제품하고 관련된 문제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37번에서 여자가 서면 노티스, 서면 통지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죠? 자, 문제 한번 풀고 오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저와 함께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Miss Potter.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Really?
I was expecting to receive it within the 2 weeks that was confirmed in our agreement. Well, there's a storm over the Pacific Ocean, so our cargo ship will not be able to sail until next week. However, we should be able to deliver it to you by the first week of next month. Sorry again for the inconvenience. Luckily, I have transport insurance. Could you please provide me a notice in writing?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자, 문제 잘 푸셨나요, 여러분? 모든 문제 맞췄나? 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첫 대사 들어주세요. Good morning, Miss Potter.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Really? 잠시 끊을까요? 여러분, 남자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후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I'm sorry to inform you. 대절 이하라고 알려드리게 되어서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문제점하고 연결이 되는 시그널이 되는데요. 대절 이하의 어떤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당신의 shipment, 당신의 배송품이 has been delayed, 지연이 되었습니다. in transit, 수송 중에 지연이 된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딜레이 되는 상황은 정말 토익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화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에게 지금 이 배송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shipping update가 이 대화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배송품이 지연이 된 것도 문제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36번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Really? I was expecting to receive it within the 2 weeks that was confirmed in our agreement. 네, 자, 여자가 말하길 agreement, 우리의 계약서상에 확정이 된 대로 2주 내로 제가 그 제품을, 그러니까 선적을 받을 거라고 제가 기대했는데요. 여자 너무 실망스럽겠죠. 이런 상황 너무 짜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좀 더 들어볼게요. Well, there's a storm over the Pacific Ocean, so our cargo ship will not be able to sail until next week. Well, there's a storm over the Pacific Ocean. 네, 여러분 역시 우리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storm이라는 표현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이 Pacific Ocean에 폭풍이 지금 있어요. 즉 안 좋은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날씨로 인해서요. So our cargo ship will not be able to sail until next week. 네, 저희의 화물선이 not be able to sail,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되어야 비로소 항해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storm, 이 폭풍이라는 안 좋은 weather condition, poor weather condition이 바로 지연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답 몇 번? 그렇죠. 잘 선택하셨습니다. C. 정답. 자, 이번엔 넘어가서 37번 문제의 단서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제 여자가 이런 상황과 관련해 written notice, 서면 통지서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배송품이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여자는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들어볼까요? However, we should be able to deliver it to you by the first week of next month. Sorry again for the inconvenience. Luckily, I have transport insurance. Could you please provide me a notice in writing?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Luckily, I have transport insurance. 네,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transport insurance가 있어요 라고 하네요. 여자에게는 이 운송과 관련한 그 보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요청합니다. 이때 문제 속 키워드가 나오고 있었죠? Could you please provide me a notice in writing? 자, 살짝 바뀌어서 지금 등장했어요. 문제에서는 written notice라고 했다면 지문에서는 키워드가 이렇게 paraphrase가 되어서 a notice in writing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 적어서 서면 통지서를 좀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자가 이것을 왜 필요로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자, 저는 그것을 필요로 할 거예요. 제가 negotiate, 협상을 할 때요. 저의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때요. 무엇에 대해 협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네.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이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에 관해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통지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37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compensation이라는 표현이 보기에 그대로 표기가 다행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문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보기에서는 make a compensation request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어요. 잘 맞추셨나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파트 4 한 지문 준비해 봤어요. 저와 함께 또 스키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71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71번에서는 화자는 어떤 종류의 업체에서 일하는가? 자, 화자의 근무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근무처와 관련된 표현이 지문 초반부에 언급이 될 텐데요. A번부터 확인해 보죠. A번은 수리 서비스, B번은 배송회사, C 전자제품 회사, 보기 D번은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는 애플리케이션, 동의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직업, 근무처를 묻는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회사 이름이 등장할 경우 이름 자체가 직접적인 단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회사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고유명사와 업종 및 분야를 나타내는 명칭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종과 분야명을 잘 듣는 것이죠. 이 점 기억해 두시고 잠시 후에 정답 잘 선택해 보세요. 자, 72번으로 가볼까요? What caused? 무엇이 배송의 지연을 야기했는가? 자, 또 딜레이 되는 상황인가 봐요. 자, 그럼 배송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날씨 이야기를 하려나? 자, A번부터 볼까요? A번은요, 운전사가 stuck in traffic. 지금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상태래요. 교통체증. 여러분, stuck 이라는 표현은 어딘가에 이렇게 꽉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통량 때문에 stuck 되어 있다는 것은 교통이 혼잡하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떠오르는 표현이 있으셔야 돼요. 자, 보기 B번에서는요. 배송 트럭이요. malfunctioning. 고장이 났대요. 오작동하고 있대요. 이거 다 토익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C번에서는요. 자, error.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D번에서는요. A high volume of requests. 아주 많은 다수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73번입니다. 화자는 상품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언급 문제는 단서가 늘 몇 가지만 등장한다? 단 한 가지만 언급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보기 확인해 볼까요? 이 상품은요. 1-year warranty, 1년짜리 보증서가 있대요. 우리 보증서, 품질 보증서를 뜻하는 이 warranty는요. 보통 come with라는 표현과 함께 잘 어울려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품을 사면 1년짜리 보증서가 따라 나옵니다. 라고 할 때 come with a 1-year warrant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기 B번에서는요. 상품이 cool area, 시원한 곳에 놓여져야만 한다. 바꿔서 말한다면 따뜻한 곳에는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인가 보죠. 보기 C번에서는요. 상품이 some damage, 일부 손상이 좀 있대요. 손상되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금이가 있거나 혹은 깨졌다거나 하는 것들. 보기 D번에서는요. 상품은 오후에 도착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in the afternoon과 같은 이런 시간 표현은요.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2시에서 6시 사이를 이 in the afterno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3 p.m.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문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할까요? 화자의 근무처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송이 지연이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배송을 늦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 배송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 혹은 상품에 관해서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요. 여러분 항상 파트 4는 지문이 시작이 되면서 소개 멘트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소개 멘트에 지문의 유형이 언급되니까요. 자, 이 지문은 어떤 지문 유형일지 저는 예측이 좀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측이 되시나요? 자,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첫 소개 멘트에서 언급되는 지문 유형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잘 풀고 오세요, 여러분. 가볼까요?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message. Hello, Ms. Yukona. This is Harazuki calling from Winako Electronics Corporation.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delivery of computers you ordered will be delayed. Unfortunately, our driver called to say that he will be arriving late due to heavy traffic.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feel free to call me at 555-0227. I apologize for the delay and appreciate your patience.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지문은 텔레폰 메시지 지문이었어요. 저는 예측했는데 여러분도 예측하셨나요? 네, 사실 너무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 딱딱 보여가지고 지문 듣기도 전에 이 지문은 텔레폰 메시지일 것 같은데 뭔가 고객에게 이 제품의 배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첫 대사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Hello, Ms. Yukona. This is Harazuki calling from Winako Electronics Corporation. 자, 지문 초반부의 고유명사 대잔치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회사 이름은 중요하다고 했죠. Hello, Ms. Yukona. This is Harazuki calling from Winako Electronics Corporation. Calling from Winako Electronics Corporation. 네, 여러분, 위나코 이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업종을 나타내는 표현, Electronics Corporation 이라는 이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났어요. 전자제품 회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 선택해 볼까요? 71번 문제 정답은 바로 전자제품 회사, 보기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이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계속 가볼까요? 메시지의 목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저 여기서 전화가 누구입니다.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delivery of computers you ordered will be delayed.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delivery of computers you ordered will be delayed. 네, 여러분 일단 문제를 통해서 지금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인 건 우리 알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문을 하신 컴퓨터들의 배송이 지연이 될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문을 한 거군요. 컴퓨터 배송이 지금 늦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어요. Unfortunately, our driver called to say that he will be arriving late due to heavy traffic. 여기 나오네요. Unfortunately, 문제점의 신호탄이죠. our driver called to say that he will be arriving late due to heavy traffic. 네, 뭐 때문에 늦게 도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Due to heavy traffic. Due to heavy traffic. Due to 때문에요. 이유의 전치사 뒤로 heavy traffic이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heavy traffic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매우 극심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congestion, 혼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보기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 놓았나요? 그렇죠. 드라이버가 바로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상태. 이렇게 말을 바꿔 표현해 두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빠른 속도로 다음 문제로 내려가셔서 merchandise에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언급되는 단 한 가지 정보 듣는 데 집중해 주세요.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네, 여러분 호주식 발음의 성우였는데요.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instead of 라고 했어요. 뭐뭐인 대신에 당신의 제품을 receiving, 받는 것 대신에 근데 언제 받는 것 대신에 라고 했어요, 여러분.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네, scheduled time이라고 했죠. 호주식, 영국식 발음의 scheduled 잊지 마세요. 자, scheduled time, 예정된 시간인 오전 11시에 받는 것 대신에 즉 그때는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딜레이가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럼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이거를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오후 4시가 되기 전에는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Not until 시점은요. 언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 팁이에요. 즉 대입해 본다면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도착할 겁니다.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4 p.m.이라는 건 결국 오후에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1 a.m.이라는 오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제품이 오후 4시, 즉 in the afternoon, 오후에 도착할 거다. 보기에서는 이 4 p.m.이라는 표현을 in the afternoon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자, 오늘은 TOEIC LC Part 3 and 4의 paraphrasing 방법을 반대로 스키밍에 적용해서 지문의 내용과 흐름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정답의 단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이 퀄리티 스키밍.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꼭 적용해보고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키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시간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문제와 보기를 곱씹으면서 우리말로 소리내어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제한된 시간 동안 빠르게 눈으로 훑으면서 예리하게 스키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고 쌤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바이!